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랍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다 보니 그동안 얼마나 쉽게 살아왔나 매일 깨닫고 있네요. 이 채널의 사연을 매일 들으면서 일하는 게 삶의 루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재미난 사연을 듣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 지루하지 않네요. 저도 몇 달 전에 인생에서 큰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털어놔 볼 테니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전 참 철없는 딸내미였어요. 이 사실도 이혼이라는 큰일을 겪고 난 뒤에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공부도 잘 못해서 지방대학을 간신히 졸업하고 30살까지 집에서 놀면서 백수로 지냈어요. 너 도대체 언제까지 집구석에서 빈둥댈 거야? 공무원 시험 친다고 해서 학원비 다 댔더니 도대체 시험을 보기나 한 거야? 아무런 말도 없고. 공부하고 있어요. 공무원 되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맨날 처자빠져 자면서 뭔 공부를 한다고 그래? 너 그러지 말고 취직이나 해. 벌써 30이잖아. 아직도 네가 어린 줄 알아? 결혼은 안 해? 얼굴이 이쁘기래 날씬하기래 누가 백수랑 결혼해 준대? 나 결혼 생각 전혀 없는데요. 난 엄마랑 이렇게 평생 살 거야. 누가 너 걷어준대? 너 쫓아내기 전에 당장 취직해. 엄마가 소개시켜주는 회사로 바로 들어가. 알았어? 이번엔 진짜 쫓아낼 거야. 결국 어머니 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 격리로 취직을 하게 되었죠. 적응이 되어서는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막상 시작했을 땐 너무 힘들고 일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엔 혼나기도 참 많이 혼났네요. 그럴 때마다 옆에 앉은 대리님이 위로도 많이 해주고 알려주는 것도 많아서 점점 친해지게 되었죠. 같이 퇴근하고 저녁도 먹고 술 한잔도 하다 보니 몇 달 후에는 자연스레 사귀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래요.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건 남편의 도움이 진짜 컸던 건 인정해요. 그래서 그만큼 저도 의지를 많이 했고 그렇게 다니기 싫던 회사를 2년 가까이 다녔으니까요. 몰래 한다고 했던 연애였는데 어느새 회사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고 거의 공식 커플처럼 되었죠. 우리 사귄 지도 꽤 됐고 그동안 얘기 들어보면 서로 집안 사정도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 뭐야, 무슨 프로포즈를 이렇게 멋없게 해? 난 원래 허례허식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서로의 진실된 마음이 중요한 거지. 자기도 홀어머니고 나도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잖아.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효도하며 잘 살아보자. 알았어. 나도 자기 믿고 한번 따라가 볼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남편의 집안 사정은 우리 집보단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결혼 전에 사는 집에 인사하러 갔었는데 허름한 빌라더군요. 시모도 성격이 괄괄하고 말도 참 생각 안 하고 막 튀어나오는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이미 결혼한 친구들한테 말해보니 영 좋은 소리는 못 들어서 사실 결혼을 진행해야 되나 많이 망설였어요. 근데 저도 참 대책 없는 게 그렇다고 헤어지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상견례까지 진행하게 됐죠. 나름대로 열심히 괜찮은 한정식 집도 찾아서 예약도 했고요. 근데 상견례 시작부터 참 삐그덕거리더군요. 뭐 얼마나 잘난 집안이라고 이런 비싼 데를 온대? 얘기 들어보니까 사정 뻔히 보이더니만 앞으로 아껴 쓰고 돈 함부로 쓰지 말어. 남들 하는 대로 다 하고 살다간 거지꼴 못 면한다. 여기 그렇게 안 비싸요. 그래도 상견례 하는데 조용한 곳에서 말씀 나누시면 좋잖아요. 아이고 벌써 시험 일을 가르치려고 드네. 내가 한번 아니라고 하면 네 하고 말을 들어야지. 안 그래요 사돈? 이렇게 하면 다 호러미 밑에서 자랐다고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가 그렇게 비싼 곳도 아니고 아이들 성의 봐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죠. 우리 애가 낭비가 심한 애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생각해서 좋은 데 데리고 왔는데요. 사돈은 공장에서 일한다면서요? 아니 여자가 어쩜 그렇게 험한 일을 한대? 나처럼 식당에서 일하면 처음엔 힘들어도 짬밥 되면 여러모로 좋아요. 챙기는 것도 많고. 저도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주로 관리하는 일을 많이 해서요. 암튼 뭐 신경 써줘서 감사하네요. 그래도 여자 혼자 몸으로 얼마나 고생하겠어? 내가 안 봐도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 나이에 공장 일을 하고. 아이고 저 손톱 좀 봐. 손톱 밑이 너무 까맣네. 저게 다인이 박힌 거라고 다. 엄마, 그만하시고 식사하세요. 불편하게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남편이 얼른 수습하려고 애쓰더군요. 진짜 친정엄마한테 자꾸 시비 거는데 상 뒤집고 나와버리고 싶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그때 그렇게 파토내버렸으면 나중에 더 추한 꼴은 안 봤어도 됐을 텐데 모든 게 다 후회되네요. 아무튼 그 후로도 계속 시모가 친정엄마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남편이 눈치껏 막아줘서 상견례를 마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내키는 결혼이 아니었는데 신혼집 구할 때도 역시 돈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네요. 신혼집을 얻어야 되는데 남편이 좀처럼 돈 얘기를 안 꺼내는 거예요. 답답해서 결국 제가 총대를 맸죠. 결혼식 준비할 것도 많고 제일 급한 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왜 가타부타 말이 없어? 상의를 해야 집을 사던 전세를 구하던 할 거 아니야. 뭐 그렇게 급해. 대충 예산 맞춰서 전세 구하거나 정 안 되면 월세로 구하면 되지. 너나 나나 사정 뻔한데. 뭔 사정이 뻔해? 우리 집 와봤잖아. 나름 괜찮은 아파트 살고 있고 자기도 와서 놀랐잖아. 난 그 정도 아파트에선 살고 싶어. 그것도 욕심이야? 둘이 사는데 빌라에서 시작해도 되지. 꼭 아파트에서 살아야 해. 너 은근히 진짜 허세가 있다. 사실 나 모은 돈 5천만 원 있어. 집 구하려면 대출 좀 많이 받아야 해. 넌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은 돈도 없을 거 아니야? 난 모은 돈은 없지만 엄마가 마련해 주신대. 근데 자기가 마련하는 금액만큼 똑같이 주신다고 했단 말이야. 대출 좀 받아서 이왕이면 집 매매해서 시작하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그럼 5천만 원 해주신다는 거네? 그럼 모으면 1억이네. 그걸로 어디 빌라 월세나 전세 알아보자. 형편껏 사는 거지. 넌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제가 싫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허세만 가득한 여자로 몰아가는 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말이 빌라지 그 정도 가격 집이면 진짜 오래되고 안 좋은 곳만 구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왜 그렇게 희생해야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됐어요. 대출을 받으면 될 텐데 대출 받으면 무슨 큰일 나는 사람처럼 절대 안 된다고만 하는 것도 답답하고요. 저는 철없게도 친정엄마에게 하소연을 했죠.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가 차갑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게 누가 넉넉지 않은 집으로 시집가래? 남자 속도 맹꽁이만 하고만. 엄마가 말 좀 해주면 안 돼? 나하고는 말이 너무 안 통해. 도대체 1억으로 무슨 집을 얻는다는 거냐고. 네 남편 될 사람이면 네가 구워 삶아야지. 내가 뭔 말을 해? 그러면 이서방한테 5천만 원 더 대출받아서 1억 채우라고 해. 그럼 내가 딱 2억 해준다고. 그 정도면 작은 아파트 전세는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제가 남편한테 말을 전하기가 무섭게 시모한테 전화가 온 거 있죠? 네 엄마가 2억을 보태준다고 했다면서? 그게 정말이냐? 아니, 니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어머니, 사돈인데 네 엄마라고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상철 씨가 1억 준비하면 2억 해주신대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공장 잔업하면 돈을 많이 준다더니 일을 아주 많이 하나 봐.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을 턱턱 준다는 말을 해? 아니면 뭐 대출이라도 받는데?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대출이라도 받아서 보태주신다면 고마운 일이죠.
어머님도 상철 씨 좀 도와주시는 게 어때요? 그래, 안 그래도 상철이가 어렵게 대출 얘기를 꺼내길래 내가 집 담보로 5천 해주기로 했다. 네 엄마가 무리하는 것 같아서 나도 최대한 돕는 거니까 앞으로 양가 어머니들한테 잘하고 살아라. 그나저나 사돈이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싶네. 아주 딸 하나 있는 게 뼛골까지 다 빨아먹네. 공장에서 일하면서 뭐 얼마나 번다고? 우리 엄마 그 정도 능력은 되세요. 자꾸 깎아내리는 말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누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겠어요? 나도 참으려고 했는데 넌 뭐 이쁘게 말하는 줄 알아? 그렇게 버릇없이 말하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거 흉 잡히고 결국은 다 네 엄마 욕먹이는 거야. 상철 씨도 홀어머니랑 사는 거 똑같은데 이해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말하시면 되나요? 그것도 다 어머님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일갈하자 시모가 차마 말을 잇지를 못했죠. 얼굴을 보지 않아도 시모 얼굴이 울긋불긋해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정작 2억이나 조건 없이 주시는 친정엄마는 아무 말도 없으신데 시모는 겨우 5천 주고는 온갖 생색을 다 내는 게 얼마나 웃기던져. 저는 그런데도 속도 없이 좋다고 친정엄마 돈 받아서 아파트로 전세를 구해 들어갔죠. 신혼생활은 행복할 거라고 애써 믿었던 것 같아요. 시모는 매주 전화를 해서 속을 긁긴 했지만 그래도 신혼 초에는 나름 남편과 사이도 좋고 꿀도 떨어지고 좋았어요. 남편도 막상 아파트에서 살게 되니까 편하고 좋다고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둘 다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양가 어머니를 자주 뵙지도 못했거든요. 문제는 제가 임신 준비를 한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시간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되었죠. 제가 빨리 아기를 갖기를 바라셨던 친정엄마는 보약도 맞춰주시고 보양식도 자주 만들어주셨어요. 이번 주말에 이서방이랑 같이 집에 와. 엄마가 전복 싱싱한 거 샀으니까 한 상 차려줄게. 내가 전복 좋아하니까 또 이모한테 부탁했어? 고마워요, 엄마. 토요일 저녁에 갈게요. 제가 해산물을 좋아해서 신경 써주신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나서 남편한테 말했는데 예상외로 반응이 미지근했어요. 워낙 공짜를 좋아해서 엄청나게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우리 집에 가기 싫어? 요즘 맨날 나 혼자 가서 맛있는 거 먹어서 엄마도 신경 쓰이신 모양이야. 이번 주엔 꼭 같이 가자. 그래 뭐. 근데 장모님이 요리하시는 거지? 그럼 당연하지. 우리 엄마 음식 엄청나게 잘하셔. 그러고 보니 우리 집 와서 밥 먹은 적이 한 번밖에 없는 것 같네? 이상하다. 그렇게 토요일이 되고 친정집으로 신나게 갔죠. 엄마도 일찍 일을 마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요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서방 오랜만에 보네. 시장하지? 내가 금방 차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게. 그렇게 배 안 고파요. 천천히 하세요. 해수가 많이 먹어야죠. 엄마가 전복죽에 전복회에 맑은 매운탕까지 진짜 한 상 제대로 차려주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행복해하면서 정신없이 먹었죠. 근데 남편은 매운탕 국물만 깨작대고 잘 먹지를 않더라고요. 표정도 잔뜩 굳어있는 게 화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왜 그렇게 못 먹어? 배라도 아픈 거야? 음식이 입맛에 안 맞나? 아니면 전복 싫어하는 거 아니야? 다른 거 줄까? 아닙니다. 배가 살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제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 저도 적당히 먹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저를 위해서 만들어두신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주셨죠. 저는 감사하고도 기쁜 마음으로 냉장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못마땅한 얼굴로 갑자기 시비를 걸더라고요. 이제 전업주부인데 요리는 직접 해야지. 장모님이 해주신 것만 날름 받아 먹을 거야? 이제 장모님이 해주신 거 가져오지 마. 엄마가 나 몸 보양한다고
최고급 재료만 공수해서 만들어주시는 건데 왜 가져오지 말래? 정성을 봐서라도 다 먹어야지. 내가 차마 이런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장모님 손톱이 너무 더럽지 않아? 요리할 땐 좀 손을 깨끗하게 닦고 해야지. 아까 보니까 요리하시는 내내 손톱끝이 더럽던데 좀 비위상하더라. 뭐라고? 나 너무 놀라워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지금 우리 엄마 손이 더러워서 우리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안 먹었다는 거야? 아무리 비위가 강해도 그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거 보면 누구라도 입맛 달아나. 난 그래도 장모님 생각해서 좀 먹어줬잖아. 네가 장모님한테 잘 말씀 좀 드려봐. 참나 기가 막혀서. 아니 그런 이유면 남자가 툭 까놓고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으면 엄마도 잘 대답해 주셨을 거야. 더러운 때가 아니라 기계 벨트에 염색된 거라서 씻어도 안 지워지는 거야. 더럽다고 말하니까 너무 실망이고 속상해. 내가 잘못했다고? 지나가는 사람 다 잡고 물어봐. 그런 손으로 음식 만지는데 좋아할 사람 있냐고. 그래? 죽어도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네? 앞으로 나는 우리 엄마가 주시는 음식이랑 식재료 다 갖다 먹을 거니까 당신은 먹지 마. 더러운 손으로 만진 거 어떻게 먹겠어? 앞으로 당신 밥은 당신이 해결해.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유세 떨기는. 그래 알았다고 알았어. 내가 더러워서 안 받아 먹는다. 끝까지 사과도 안 하고 친정엄마를 업신여기는 남편의 태도에 진짜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남편의 밥은 일절 챙겨주지 않았어요. 임신에 대한 마음도 사라져버렸고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답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 투명인간 대하듯이 지내니까 지도 안 되겠는지 슬슬 말을 걸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와서 먹으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뭐 이혼할 수도 없는 거고 저도 그냥 넘어가 줬죠. 그렇게 일단락은 됐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계속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까요? 제가 1년 정도를 전업주부로 지내고 임신도 잘 되지 않자 남편이 눈치를 주기 시작했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이제 슬슬 직장 구해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아기도 잘 안 생기잖아. 그래서 병원 다니고 있잖아. 내가 병원 가서 같이 검사 좀 받자니까 맨날 바쁘다면서 한 번을 안 가주면서 지금 일하라고 눈치 주는 거야? 아니, 집에서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거지. 당신이 배달시켜 먹는 것만 해도 한 달에 얼만 줄 알아? 식비 좀 아껴야지. 당신 진짜 웃긴다. 배달시켜 먹는 거 다 내 카드로 내는데 무슨 소리야. 암튼 식비 좀 줄이자는 거야 내 말은. 안 그래도 내일 저녁에 엄마가 집에 오라고 하시던데. 당신 안 가면 나 혼자 가서 밥 먹고 올게. 엄마 밥 먹은 지도 오래됐고. 굳이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지 않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근데 다음날 시모 집에 갔다 온 남편이 양손 가득 검은 비닐봉지를 주렁주렁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다 뭐야? 뭐 사왔어? 아니, 엄마가 우리 먹으라고 음식을 좀 많이 싸주셨어. 당신이 뭔지 보고 냉장고에 정리 좀 해. 저는 식탁 가득 널브러져 있는 비닐봉지에서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주 가지각색으로 비닐에 쌓여 있어서 꽁꽁 얼어있더군요. 뭐가 뭔지 구별도 전혀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꽁꽁 언 백설기도 있고 포장이 뜯어진 채로 얼린 어묵은 그나마 나은 거라고 봐야 했어요. 먹고 남은 반찬들을 얼린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참 어이없는 건 초록색이라 나물인 건 같은데 도대체 뭔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뭔지 알지도 못하고 언제 만들어진 줄도 모르는 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아 진짜 보는데 열이 확 뻗치더라고요. 당신은 이거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이걸 지금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왜 또 시비야? 엄마가 우리 식비 아끼라고 바리바리 싸주신 건데 고맙다고 인사하지 못할 망정 뭐가 문젠데? 이거 봐. 이게 뭔 거 같아? 뭔지 알지도 못하는 걸 뭘 믿고 먹어? 먹고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아 진짜 까다롭게 구네.
장모님이 싸준 건 그렇게 좋다고 먹으면서 우리 엄마가 준 건 싫다 이거야? 우리 엄마가 이런 거 싸줬어? 다 현지 공수한 싱싱한 재료로만 보내주시고 음식도 그날 요리한 걸 보관통에 담아주셨어. 이렇게 꽁꽁 얼어서 분간도 안 되는 거랑 같아? 난 이런 거 안 먹을 거니까 다신 갖고 오지 마. 그렇게 아까우면 당신이 다 먹어. 식비 많이 절약해. 그래, 내가 다 먹을 테니까 넌 손도 대지 마. 다 맛있어 보이는구만. 엄청 깔끔한 척하네.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시나요?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는 단 한 개도 먹지 않더라고요. 냉동실에 다 처박아 놓고는 나몰라라 하는데 진짜 냉장고를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결국 참다 못해 일주일 후에 제가 다 갖다 버렸어요. 더 어이없는 건 제가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도 시모가 자꾸 냉동된 정체 모를 것들을 자꾸 싸온다는 게 더 큰 문제였어요. 어느 날은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여러 번 울리더라고요. 시모가 또 양손 가득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죠. 정말 저 검은 비닐만 봐도 속이 울렁거렸답니다. 아니 반찬이 왜 이렇게 빈약해? 내가 준 거로만 대충 차려도 10첩 반상은 나오겠구먼. 근데 내가 싸준 건 하나도 안 보이네? 벌써 다 먹었니? 그럼 이거 하나 얼른 해동시켜 먹어. 이거 우리 상철이가 좋아하는 닭갈비다. 오, 닭갈비야? 뭐해? 얼른 전자레인지에 좀 데워봐. 안 그래도 다 나물 반찬이라 힘이 안 나더라고. 시모는 신나서 가져온 봉지들을 풀어 헤치더라고요. 저는 일단 시모가 준 닭갈비를 해동해서 남편 앞에 밀어놨어요. 아주 무슨 걸신 들린 듯이 잘도 먹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잘 먹으니 내가 힘들게 가져온 보람이 있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는 시어미가 어딨니? 네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거 나머지는 다 냉동실에 넣어놓고. 아니, 근데 냉동실이 꽉 찼네. 내가 저번 주에 준 거 하나도 안 먹었니?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꽁꽁 얼린 거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소시지나 빵 같은 거 보면 유통기한도 지나 있고 이런 거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도 못 먹으니까 우리 주시는 건 아니죠? 저 이런 거 안 받고 싶어요. 이제 갖다 주지 마세요. 뭐? 내가 지금 못 먹는 걸 준다 이 말이야? 아니 빵 같은 거는 유통기한 좀 지난 건 다 먹어도 돼. 그거 친구가 비싼 데서 산 빵이라고 그래서 내가 먹지도 않고 너네한테 준 건데. 너 내 성의 무시하니? 성의는 제가 충분히 잘 알겠는데요. 아무리 갖다 주셔도 저희는 잘 안 먹고 다 버리게 돼요. 그니까 싸다 주시는 어머니도 힘들고 저도 힘들잖아요.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다 올린 거라 유통기한 지나도 다 먹어도 돼. 난 여태껏 식당에서 일하는 몇십 년 내내 다 갖고 와서 먹어도 아무 탈 없이 우리 아들 잘만 키웠다. 그럼 이게 다 식당에서 남은 거 가져온 거였어요? 다 버려야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식들 먹으라고 준다는 게 진짜 기가 막히네요. 안 먹을 거니까 다신 가져오지 마세요. 넌 먹지 마. 난 우리 아들 갖다 주는 거니까. 장철이는 뭘 먹든지 넌 상관 말고 숟가락도 대지 마. 아주 내가 살다 별꼴을 다 보네. 아이고. 시모가 소리소리 지르더니 그놈의 검은 비닐봉지를 바닥에 확 내던져버리고 가버렸어요. 시모하고 싸우기까지 하면서 얼린 음식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제 말이 우습다는 듯이 남편 손에 계속 검은 비닐을 들려보내더군요. 그 후로 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마치 저도 이제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지 지도 건들지도 않으면서 차곡차곡 냉동실에 쌓아놓더라고요. 저도 단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냥 두었죠. 그렇게 3주 정도 지났고 냉동실이 아주 터지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어머니 생신 아니야? 내가 생일상 준비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다 오시라고 해. 진짜야? 네가 웬일이냐? 이제야 드디어 정신을 좀 차리고 며느리 노릇을 하려나 보네. 알았어. 그럼 저녁에 다 오시라고 할게.
그렇게 저는 토요일만 기다렸죠. 저녁이 되자 시부모와 시이모 두 분이 들어오더라고요. 네가 이제야 며느리 노릇을 하려나 보구나.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떴나 내가 확인을 다 했다니까. 언니 덕분에 우리도 오늘 배부르게 먹고 가겠네.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음식들이 왜 이래? 왜요? 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인데 마음에 안 드세요? 어머니는 뭔지 다 아시죠? 얼른 앉아서 드세요. 너, 이게 뭐야? 이거 설마 내가 다 갖다 준 거를 지금 생일상이라고 내놓은 거야? 그렇게 아끼시는 거 우리 먹으라고 바리바리 싸주시길래 제가 이번에 생신에 많이 드시라고 다 차려봤어요. 아버님도 앉으시고 이모님들도 맛있게 드세요. 얼굴이 빨갛게 변한 시모가 씩씩대더니 상을 확 엎어버렸답니다. 이게 아주 시모를 우습게 알고 나를 엿먹여? 공순이 밑에서 자라서 인상도 궁핍한 게 처먹으라고 갖다 주면 고맙게 받아먹을 것이지. 어디서 지금 시부모한테 이딴 짓을 해? 뭐라고요? 공순이? 그렇게 부른 거 당장 사과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업신여기고 막말하냐고요. 뭐? 이게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말을 막 하네. 네가 그딴 식으로 버릇없이 말하니까 공순이 딸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알아? 너 당장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이번 일은 내가 절대 못 넘긴다.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던가 소박을 맞추든가 해야지. 나야말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줄 알았으면 결혼 절대 안 했어요. 우리 엄마랑 나는 그쪽처럼 그렇게 구차하게 안 살았으니까 같은 취급하지 말라고요. 이게 아주 맛이 갔네. 오냐, 네가 소박 맞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너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아주 먼지나게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래? 너무 어이가 없게도 시모가 손을 높이 쳐들고 제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거 있죠? 제 인생 통틀어서 남한테 맞아본 적이 처음이라 순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상대가 시모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제가 놀라서 시모를 바라보니 시모가 이를 악물고 또 저를 때리려고 손을 올리더라고요. 저는 열을 받아서 시모 팔을 탁 잡아서 옆으로 확 꺾어버렸죠. 시모가 아고고 소리를 내며 옆으로 팍 넘어졌어요. 그때 퇴근하고 들어오던 남편이 그 상황을 보고 제 어깨를 팍 밀치면서 눈을 부라리며 말했죠. 야, 너 미쳤어? 니까짓 게 뭔데 감히 우리 엄마를 밀어?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것까진 내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너처럼 대바라진 애를 본 적이 없어. 이걸 확.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순간이에요. 지금 다시 생각하면서도 피가 솟구치고 손이 벌벌 떨리네요. 남편이 욕을 짓거리면서 발로 제 허리를 팍 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힘도 못 써보고 벽으로 거의 날아가다시피 했죠. 저는 너무 열을 받아서 옆에 있던 리모컨이며 물건들을 남편한테 마구 던졌어요. 네가 뭔데 날 때려? 우리 엄마도 한 번도 안 때리고 키웠는데 네가 뭔데? 더 이상 못 참아. 당장 이혼해. 이혼하자면 누가 쫄 줄 아냐?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아주 고마울 지경이다. 맹하게 생겨서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우리 엄마 말도 잘 들을 것 같아서 데리고 살라고 했더니 아주 가관이네. 네가 몸매가 좋냐 이쁘기라냐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것도 없는 게 결혼하자마자 일 때려치우고 맨날 빈둥빈둥 쳐놀기나 하고 이 주제에 취집이라도 한 줄 아냐? 그러게 말이다. 어디서 되먹지도 못한 게 굴러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말아먹고 있어. 장철아, 얘 당장 쫓아내. 이렇게 개뿔도 없으면서 낭비병만 심한에 끼고 있어봤자 너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된다. 개뿔도 없이 구질구질하게 사는 건 당신네지. 돈 많은 집구석으로 가는 게 취집이지. 이딴 거지 같은 집구석에 와서 내 돈 써가면서 사는 게 취집이니? 아주 어이가 없는 인간들이네. 네 엄마 행색이 구질구질한 거지. 이래서 집안을 보고 결혼을 해야 했었는데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결혼하니까 아주 될 일도 안 풀린다니까. 너도 벌써 집구석에서 밥이나 축 내는데 나중에 네 엄마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 손해다.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 집 같은 소리 하네. 이 집 구할 때 우리 엄마가 돈 더 보태준 거 잊었어? 공동 명의인 것도 까먹었냐? 이 금붕어 대가리야?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엄마 노후를 책임져? 별 어이없는 걱정을 다 하고 있네. 야, 너야말로 내 인생에서 이만 꺼져. 진짜 징그럽다 징그러워. 그래, 당장 이혼해. 나중에 내 바지가랑이 잡고 매달려도 소용없어. 난 너 같은 빈대 떼어내고 새삼 살 거니까. 알았냐? 눈이 벌게져서는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있는 남편놈의 얼굴을 보니 참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인간이 맞나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니죠. 이 얼굴이 숨겨왔던 진짜 얼굴이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놈은 다음날 회사도 안 가고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도장을 아주 당당하게 내 앞에서 찍더니만 이혼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더라고요. 야, 당장 도장 찍어. 네 꼬락선이 다시는 보기 싫으니까 빨리 짐 싸서 네가 나가라. 내가 어떻게든 전세 빨리 빼서 돈 해줄 테니까. 내가 널 뭘 믿고 돈도 안 받고 나가? 오늘 회사도 안 간 김에 대출 받아서 당장 내 돈 다 돌려줘. 그럼 내가 바로 도장 찍어줄 테니까. 이게 아주 이혼 안 하려고 수를 쓰고 있네. 내가 너랑 갈라설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판다. 기다려. 내가 어떻게든 돈 구해서 10원 한 장 안 틀리고 돌려줄 테니까. 남편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와준 덕에 빠르게 3달 만에 합의 이혼을 마칠 수 있었죠. 법원을 나서면서 무슨 하찮은 벌레 보듯 쳐다보던 남편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저는 엄마가 속상해하실까봐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혼하고 다시 친정으로 들어가야 했기에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모두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저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는 바보처럼 그걸 혼자 다 떠안으려고 했어? 쓸데없는 건 엄마한테 잘도 말하면서 제일 중요한 걸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 이 화상아, 내가 처음부터 그놈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너한테도 절대 집안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네 인생 개차반으로 만들어놨으니 내가 그놈도 절대 가만 안 둔다. 장 사장한테 당장 말해서 모가지 자르라고 해야겠다. 남편과 제가 만났던 그 직장 기억하시죠? 사실 그 사장님은 엄마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결혼 전에도 저를 챙겨주신 고마운 분이세요. 엄마에게 모든 말씀을 다 들었는지 저한테 전화를 다 주셨더라고요. 혜수야,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안 그래도 이 대리 워낙 불성실하고 다른 직원들도 일처리에 불만이 많아서 나도 요즘 눈여겨보고 있었다. 글쎄 얼마 전엔 사장이 여자라서 회사가 발전이 없다나 그딴 소리를 하는 걸 직접 들었지 뭐니? 그래도 네 남편이니까 잘 봐주려고 했었는데 언제 소리 소문 없이 이혼을 한 거야? 이 대리가 이혼했다는 거는 아주 철저히 숨기는 것 같더라. 저랑 이혼하면 아주 사방팔방 자랑할 것 같더니 입 다물고 있는 것도 웃기네요. 사장님이 저랑 아는 사이인 걸 알아서 그런가 봐요. 암튼 나도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권고사직할 몇 명 추려놨는데 이 대리가 포함된 건 꼭 너 때문은 아니야. 물론 내가 너 어릴 때부터 봤던 이모인데 네 편 들어주는 건 또 당연한 거 아니겠니? 감히 내 조카 같은 너를 업신여기고 상처를 주다니 나도 용서 못한다. 남편놈은 그렇게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엄마가 장 사장님과 오랫동안 통화를 하시고는 저한테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죠. 권고사직 당하니까 아주 개거품을 물고 사장실까지 찾아가서 따지더란다. 뭔 고발을 하겠다나 뭐라나 한바탕 난리를 쳤다나? 지 혼자 잘린 것도 아니고 다른 몇몇도 같이 잘릴 거였는데 혼자 난리를 치는 게 괘씸해서 장 사장이 힘들어도 다른 직원은 다 안고 가도 너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끌어내버렸단다. 거기서도 진상짓 제대로 했네. 장 사장님이 저 때문에 고생하신 것 같아서 죄송해서 어째요? 아니야. 원래 싹이 노란 놈이었다고 속이 시원하다더라. 돈도 없는 주제에 뭔 고소를 한다고 설치는지. 아유, 넌 어째 골라도 그런 덜 떨어진 놈을 골랐니? 그렇게 2달 정도가 흘렀죠.
저는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사실 준비하는 게 있어서 엄마 일을 주로 도우며 조용히 지냈어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당장 우리 공장으로 좀 와. 갑자기 뭔 일인데 그래요? 나 지금 할 거 많은데. 너 안 오면 아주 후회할걸? 내가 세상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오늘 우리 공장 생산직 2명 새로 뽑는데 글쎄 네 전 남편 놈이 떡하니 면접 보러 와 있지 뭐니? 아니 그게 진짜예요? 지금 바로 가요. 좋은 구경 놓치면 안 되지. 저는 불이 나게 엄마 공장으로 차를 몰고 갔죠. 사무실에 도착해서 살짝 훔쳐보니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남편놈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꿈에도 모르겠죠. 저는 남편이 면접 보는 사무실 뒷문으로 살짝 들어가서 뒤에 조용히 앉았답니다. 드디어 엄마가 다른 이사님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섰죠. 남편놈이 친정엄마를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더군요. 최 이사, 아무리 정직원이 아니라도 그렇지 면접 보러 온 지원자 상태가 영 아닌 거 아니야? 그래도 경력직 위주로 뽑은 건데 불편하신 점이라도 있으십니까, 사장님? 뭐? 사장님? 누가 사장이라는 거야? 아니, 면접 보러 온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삿대질 하고 있어? 당신 뭐야? 저 아줌마가, 아니, 우리 장모님이 이 공장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공장 직원이 아니고 사장이라고요? 내가 자네한테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지 직원이라고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나? 뭐 눈에만 뭐만 보인다고. 지레짐작으로 내가 공장에서 일한다고 무시한 거 모를 줄 알아? 아니, 장모님, 제가 언제 장모님을 무시했습니까? 저는 너무 힘든 일을 하실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이렇게 큰 공장을 하시면서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셨습니까? 저 진짜 서운합니다, 장모님.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네. 내 딸이랑 결혼했을 때는 장모님이라고 한 번도 안 부르더니만 다 끝난 마당에 웬 장모님? 너같이 분수도 모르고 시건방진 놈이 내가 공장 가진 걸 알았으면 어떻게 나올지 뻔히 보여서 혜수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놈아. 개뿔도 없는 놈이 감히 우리 딸을 무시해? 장모님, 오해십니다. 무시라뇨. 혜수가 우리 어머니하고 너무 심하게 싸우고 이혼하자고 노래를 불러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혼해 준 겁니다. 전 진짜 이혼하기 싫었다고요. 장모님은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저는 지금도 혜수랑 재결합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장모님. 사실 엄마는 외할아버지가 하시던 원당 공장을 2대째 운영하고 계시는데 허름해 보이지만 벌써 20년 가까이 해온 가업이라 재정 상태는 아주 탄탄하답니다. 그리고 주변 공장이랑 토지도 다 엄마 명의로 되어 있고요. 제가 어릴 때 공장을 담보로 다른 사업을 하려고 노리던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지금까지 여자 혼자 몸으로 힘들게 공장을 지켜오셨답니다. 워낙 멋도 안 내시고 일만 해오셔서 다른 사람이 보기엔 초라해 보일 수 있어도 사업을 이렇게 오랜 시간 해오시는 것만 봐도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그런 엄마를 공순이라고 무시하던 시모와 전 남편 놈인데 이젠 엄마 앞에서 딴 말하는 걸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았죠. 당사자가 뒤에서 똑똑히 다 듣고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당신이 나서서 한 이혼인데 누구한테 지금 덤탱이를 씌워? 여전히 치졸하고 이기적인 건 여전하네. 백수되더니 아주 초췌해진 게 돈이 많이 없나 봐? 어쩌지? 난 일을 안 해도 그쪽보단 신수가 좋은 것 같은데. 뭐야, 여보도 있었네? 여보, 내가 이혼한 뒤로 하루하루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 당신한테 연락하고 싶어도 염치가 없어서 하지도 못하고 매일 우는 내 마음을 알아?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당신이랑 장모님 도와서 이 공장에서 열심히 온몸 다해 일할게. 누가 여기서 일 시켜준대? 너는 식당이라는 네 엄마 집에 빌붙어서 그렇게 평생 비참하게 살아. 나는 너랑은 다르게 평생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장모님, 그러면 이 공장에서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어머니도 허리 다쳐서 식당에 못 나가시고 제가 빨리 취직해야 하거든요.
나이가 있어서 취직도 잘 안 되고 너무 힘듭니다. 제발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너랑 네 엄마가 우리 딸을 식충이 취급하고 얼마나 무시했는데 어디서 지금 취직시켜달란 뻔뻔한 개소리가 나와? 당장 우리 딸 앞에서 꺼져. 이 공장에서도 꺼지고. 전 남편이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소리치면서 울기 시작하자 보다 못한 직원들이 남편 놈을 정문 밖으로 끌어내버렸죠. 철문을 흔들고 난리를 쳐서 결국 경찰까지 불렀답니다. 경찰이 오자 겁을 먹었는지 아주 조용히 따라가는 꼴이 참 우습더군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시나요? 다음날 엄마가 격양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답니다. 아주 염치가 없는 게 아주 아들이나 어미나 똑같다. 세상에, 오늘 네 전시모가 공장까지 찾아온 거 있지? 나 보라고 그러는지 허리에 복대까지 차고 온갖 아픈 척을 다 하면서 나한테 사부인 하는데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모른다. 아니, 그 아줌마가 엄마 공장에는 왜 왔대요? 그 망할 놈의 옆에 내가 글쎄 살살 아양을 떨면서 니네 둘이 재결합시키자는 거 아니니? 내가 어디서 미친 소리 하고 있냐니까 그럼 자기 아들 여기 취직이라도 시켜달라고 사정하더라. 내가 진짜 일하느라 시간 없어 죽겠는데 별 인간들한테 다 시달린다. 이혼하고는 지네한테 빌붙지 말라더니 진짜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네.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셨네. 미안해요, 엄마. 고생은 무슨? 올해 무슨 과일 세트까지 사왔길래 내가 우리 딸한테 어디서 썩어 빠진 음식 주면서 베푸는 척하는 그딴 집구석에 다시 우리 애를 보내냔 말이 나오냐고 소리소리 질러줬다. 과일 세트도 면상에 던져버리니까 아주 바들바들 떨면서 갖고 도로 도망가더라. 경찰 부를까봐 뒷동대면서 가는 꼴이 얼마나 볼만했는지 모른다. 아무튼 이제 또 오면 바로 신고한다고 했으니까 함부로 못 찾아올 거야. 그렇게 전 남편과 지긋지긋한 악연은 끝나게 되었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제가 얼마나 남자 보는 눈이 없었는지 깨닫고 있네요. 답답한 딸내미 때문에 속에 천불이 났다는 우리 엄마. 너무 미안하고 또 빨리 철들어서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쓰다 보니 글이 참 길어졌네요. 지금은 엄마 공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하기 싫었던 일이지만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며 하고 있어요. 남편과 시모한테 시달리던 날들보다는 몸은 힘들지만 하루가 보람차고 즐겁답니다. 요즘 엄마가 농담 삼아 말씀하시거든요. 엄마가 목숨 걸고 지킨 가업을 딸인 제가 망하게 만들면 안 된다며 조금 혹독하게 가르쳐야겠다고 말이에요. 저도 엄마가 어떻게 지킨 공장인데 누가 되지 않게 더 열심히 임하려고 해요. 참으로 부족하고 못난 딸 때문에 매일 고생하는 우리 강 여사님. 이제는 엄마 말 항상 귀 기울이며 살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지금도 엄마가 이 사연 듣고 있을 거거든요. 부끄럽지만 제 이혼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다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벌써 올해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떤 한 해 보내셨나요? 저는 참 다사다난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사실 올해 중 제가 가장 잘한 일이 다름 아닌 이혼이라서 조금 멋쩍기도 합니다. 세상에, 저도 결혼 3개월 만에 이혼 도장을 찍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는 서로 다른 회사에 다녔지만 건너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비슷한 직종에서 근무해서 공통점도 많았죠. 주변에는 이미 다 결혼했고
연애도 안 하는 솔로는 얼마 남지 않아서 주변에서 더 저희를 이어주려고 성화였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하는 일도 생활 방식도 다 비슷해서 평범하게 탈 없이 잘 만났습니다. 다만 저희는 처음 시작하는 연인의 설렘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편안한 만남 자체는 너무 좋았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흘러갔어요. 뭘 하든 혼자 하는 게 익숙했는데 옆에 짝꿍이 있으니 든든하더군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는 딱 한 번 다툰 적 있는데 다들 참고 결혼하는 줄 알고 저도 참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 삐끗거릴 때 진작 결혼을 관뒀어야 했나 봐요. 예비 신랑과 저는 비혼주의였어요. 네, 저희는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비 신랑은 결혼 자금에 대해서 따로 저축을 크게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본가에 살면서 자주 해외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중에 모은 돈이 별로 없다고 초반에 제게 솔직히 전부 털어놓더군요. 저는 재산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각자 직업이 있고 돈이야 앞으로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옆에서 봤을 때 예비 신랑의 경제적 관념이나 씀씀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같은 비혼주의라도 저는 재테크랑 부동산에 워낙 관심 많아서 재산이 좀 있었어요.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자리 잡혀 있어도 저는 괜찮다는 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왕 하는 결혼 더 계산적으로 조금 더 따지고 할 걸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자기야, 만약 우리가 결혼한다면 아주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야 할지 몰라. 저번에 말했다시피 나 모은 돈이 많지 않거든. 원룸? 괜찮아. 신혼집은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혼수를 당신 쪽에서 해줘. 집을 자기가 마련한다고? 무슨 돈으로? 자기 저번에 대출도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하게?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집은 남자가 해야지. 좀 좁긴 하겠지만 내가 잘 구해볼게. 아니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집 구하는 남자 여자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집은 내가 하게 해줘. 나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라서 돈 묶여 있잖아. 그걸로 우리 신혼집 마련하면 돼. 아, 그렇네. 와, 진짜 다행이다. 자기 덕분에 우리 신혼집은 해결이네. 응, 전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 나도 처음에는 모양 빠져서 돈 없다고 말하기 좀 부끄러웠어. 그런데 자기가 먼저 나한테 대출 있다고 솔직하게 오픈하는 모습 보고 나도 용기 낸 거야. 우리 둘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갚아나가자. 그래, 말이라도 고마워. 그렇게 예비 신랑은 솔직했고 돈 앞에서 제게 자존심을 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좀 선택적으로 솔직하더라고요. 그놈은 정작 중요한 문제를 제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부터는 할머니 손에서 쭉 자란 저는 아예 부모와 연을 끊고 사는 고아였습니다.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제게는 이렇다 할 친정 식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예비 시댁에서는 그런 걸로는 문제 삼지는 않더군요. 오히려 그땐 잘 컸다고 제게 칭찬했어요. 상진이한테 들었다. 신혼집은 새애기 너가 해온다고? 네, 아버님, 제가 신혼집 해오고 이 사람이 혼수 마련하기로 했어요. 상진이 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한테 집을 해오게 만들면 어떡해? 사내 녀석이 모양 빠지게. 여보, 좋은 날 또 왜 그래요? 효정아, 너희 시아버지가 벌써부터 며느리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 글쎄, 집은 본인이 해주겠다고 이렇게나 성활한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좋게 봐주세요. 결혼은 최대한 저의 능력으로 하고 싶어서요. 보셨죠,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라 효정이가 그러겠다고 한 거예요. 효정이 정말 마음이 넓고 착하거든요. 그러게, 할머님께서 우리 며느리 참 예쁘고 바르게 잘 키워주셨구나. 살아계셨으면 감사 인사라도 드리는 건데. 그러고 보니
효정이가 마음이 참 쓸쓸하겠구나.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참 요즘 보기 드문 참한 며느리감이야. 세아가, 내 아들이 아직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이제 결혼하면 마음 잡고 살 테니 걱정하지 마라. 너 고생시키며 살 놈은 절대 아니야. 그런데 말이야, 제사 이야기는 우리 상진이한테 들었지? 네? 아, 제사요? 1년에 서너 번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서너 번이라니? 어머, 서너 번은 무슨. 상진이 너 효정이한테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내가 자기한테 서너 번이라 했었나? 아, 기억이 잘 나질 않네. 며느라기 잘 들어라. 난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 집은 1년에 자그마치 제사가 10번이야. 네가 이제부터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그것만 잘 배우고 도우면 된다. 그럼 더 바랄 것도 없어. 1년에 10번이요? 그는 분명 제게 제사가 서너 번 있다고 말했었는데 알고 보니 10번이 넘더군요. 서너 번은 어떻게 잘 넘길 수 있다지만요. 맞벌이 하면서 10번씩이나 제사에 제가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에 처음엔 머리가 어질했습니다. 당신 왜 제일 중요한 말을 숨겼어? 내가 뭘? 제사 말이야. 1년에 10번은 넘게 하는데 10번 정도는 꼭 내가 도와줘야 한다잖아. 숨기다니 정확하게 말 못해준 것 뿐이지. 숨긴 건 아니야. 그리고 며느리로서 시댁 제사 참여하는 건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중요한 건 나한테 미리 말해줬어야지. 미리 말해줬으면 뭐 결혼 안 한다고 프로포즈 거절이라도 하게. 뭐?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제사 지내는 거 미디어에서 별일인 양 떠들어대는데 사실 진짜 별거 아니야. 다 같이 준비하는데 힘들 게 뭐 있어? 자기 좀 의외다. 거짓말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모든 부분에서 솔직한 건 아니구나. 뭐? 너 은근히 기분 나쁘게 얘기한다. 너야말로 섭섭하게 왜 자꾸 나를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해. 제사가 그렇게 하기 싫어? 설마 너 신혼집 네가 해온다고 제사도 못하겠다 이런 마인드인 거니? 여기서 신혼집 이야기가 왜 나와? 아, 그렇잖아. 신혼집 내가 있어도 네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갑질했을까? 자격지심인 건지 갑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예비 신랑이 매우 씩씩거리더군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집 해오는 조건으로 제가 갑질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 자기 집 제사 서너 번이고 서로 바깥일하니 신경도 안 써도 된다고 말한 건 본인이었거든요. 갑질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당신이 나보고 제사는 신경도 쓰지 말라며. 집을 내가 해오는 걸 떠나서 솔직히 말해서 제사 매번은 못 도와드려. 내가 집을 안 해왔어도 내 입장은 똑같아. 우리 각자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는 당신이 제일 투명하게 잘 알잖아. 직장 생활하면서 1년 제사 다 챙기기 어려워.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님 아버님께 미리 내 입장 제대로 말씀드려. 난 지금 제사도 제사지만 당신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구는 게 제일 이해 안 가고 기분 나빠. 처음부터 서너 번이라고 속이지나 말던가. 저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제게 거짓말하는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예전에 남자친구들과 헤어졌던 이유도 다 거짓말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결혼할 때쯤 그들과 비슷한 모습 보이더라고요. 저는 순간 지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싶었어요. 그 아차하는 순간 멈췄어야 했는데 저는 그만 시부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결혼 앞둔 예비 신부가 싸우고 연락 두절이니 예비 신랑도 애탔겠죠. 시부에게 SOS라도 쳤는지 완전 고지식해 보였던 시부는 엄청 다정하게 저를 다독이더군요. 세아가, 네가 얼마나 놀랐으면 상진이한테 연락도 안 하고 숨어버렸니? 저번에 말했듯이 내게 제사는 참 중요해. 하지만 난 제사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단다. 설마 너 바깥일하는 거 알면서도 내가 귀한 며느리 고생시키겠니? 네 시엄마도 똑같은 생각이야. 가르쳐 주려는 마음이지. 부려먹을 생각은 주어도 없다.
네 시아버지 말이 맞아, 아가. 우리가 널 어떻게 부려먹니? 게다가 너 할머님 돌아가시고 제사도 한번 지내본 적 없을 거 아니니? 하나뿐인 핏줄인데 너도 분명 나중에 할머님 제사 챙기고 싶을 거야. 나한테 미리 배운다고 생각하렴. 시부는 제사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을 제 마음을 다 안다며 아들놈 혼내주겠다고 저를 편들어줬어요. 제사 이야기는 둘이 상의가 된 일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사 전부 다 도울 필요 없이 딱 1년에 5번만 도와달라더군요. 시모도 옆에서 너무 미안하다고 맞장구 쳤어요. 예비신랑도 뒤늦게나마 용서를 구하고 시부모가 나서서 저를 편들어주니 저는 결국 못 이기는 척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 독실한 크리스천이라 제가 따로 제사 지낼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시부모에게 굳이 덧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제사가 1년에 10번 넘게 있는 거 알게 됐지만 그렇게 참고 결혼에 결국 꼴이 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5번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제사상 한 번 못 차려보고 황당하게 이혼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제사 문제가 금방 잊힐 만큼 결혼 생활 초반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니까 확실히 연애 때보다 더 살뜰히 제게 잘해주더군요. 아침엔 출근하느라 둘 다 바쁜데 남편은 꼭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잠이에요. 그래서 혼자 살 때는 따로 아침 식사를 챙겨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덕분에 몇 달 아침 챙겨 먹으니 속이 든든하고 따뜻해서 고맙더라고요. 여보, 일어나. 지금 일어나야 같이 밥 먹고 출근할 수 있어. 자기야, 아침인데 고생스럽게 뭘 또 이렇게 많이 차렸어. 엄마가 준 반찬이지 뭐. 내가 한 건 계란 후라이 뿐이야. 맛있게 먹어. 오늘도 화이팅하자. 고마워. 나도 자기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쉽게 눈이 안 떠져. 자기 원래 아침잠 많잖아. 괜찮아. 아침은 나한테 맡겨.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차려주는 아침이 그의 사랑이 담긴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은 항상 남편보다 더 일찍 퇴근하는 저 혼자 준비하니까 아침이라도 신경 써서 차려주나 싶었죠. 그런데 그 아침밥은 남편이 미리 세운 계획 중 일부였더군요. 신혼 초 사랑 담긴 순수한 아침밥이 아니라 그건 일종의 뇌물 같은 거였나 봐요. 남편은 점점 숨겨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슬슬 통장 합칠까? 어차피 우리 월급도 비슷하게 벌고 네 통장 내 통장 할 거 없이 재산을 슬슬 합쳐야지. 생활비 입금하는 것도 몇 번 하다 보니 별로야. 귀찮게 일일이 다 계산해야 하잖아. 난 은근히 숨 막혀서 이런 건 딱 질색이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활비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달마다 쓴 총 금액을 계산해서 각자 반씩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생활 방식을 보고 적정 금액 정해서 생활비 각출하기로 했는데 남편은 갑자기 통장을 합치자더군요. 어차피 계산도 제가 다 하는데 귀찮다면서요. 게다가 저희는 월급이 비슷하지도 않았어요. 남편 월급은 300만 원 언저리고 제 월급은 400만 원이 훌쩍 넘었죠. 비슷한 직종이니까 버는 돈이 너무 차이가 나면 상대방이 민망할까봐 결혼 전에는 제가 비슷하다고 말했었어요. 응? 난 지금도 괜찮은데? 1년 동안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에이, 그러지 말고 합치자. 당신은 저녁 장 보고 나는 아침 장 보고 그런 것도 더해서 반 나누는 거 솔직히 좀 그래. 그래? 당신이 아침 장을 따로 본 적이 있어? 거의 냉장고에 내가 봐둔 재료 쓰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난 결혼했다고 바로 통장 합치는 건 싫어. 합치더라도 몇 년 있다가 합치는 게 낫지 않아? 소비 패턴이 다르고 아직은 한 달에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다르잖아. 아, 일단 당신 뜻이 그렇다면 알겠어.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좀 서운하다. 응? 난 같이 잘 살아보고 싶어서 말한 건데 당신은 좀 성 긋는 것 같아서 서운해. 성 긋는 게 아니라 됐다. 그만 얘기하자.
저는 제가 당장 달에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많아서 그렇게 말한 건데 남편은 제가 선을 긋는다고 서운해하더군요. 삐진 남편은 제게 한동안 툴툴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꼼꼼하게 생활비를 제외하고 각자 한 달에 쓰는 돈들에 대해서 남편과 다시 의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각 잡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아침 식사를 같이 준비하면서 얘기를 꺼내는 건 어떨까 싶어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참 그날따라 눈이 번쩍 떠지더군요. 아침부터 주방에서 사부작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곧바로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남편의 충격적인 대화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 엄마,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해? 나도 아침에 더 자고 싶다고. 아니, 아버지는 왜 이런 걸 시켜서 진짜 별 효과도 없어. 쥐가 공주야? 보니까 내가 아침 차려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눈치야. 엄마 지금 통장 합치자는 소리에도 저렇게 딱 잘라서 냉정하게 구는데 내가 엄마 아빠 용돈 드리자고 하면 쟤 아주 난리 날 것 같아. 내가 왜 자꾸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해? 엄마, 두고 봐. 아들이 어떻게든 통장 합칠 테니까. 그러면 이 짓거리도 이제 끝이야. 그 짧은 통화 내용만 들어도 시댁과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이 가더군요. 너무 심장이 두근거려서 일어난 티도 못 내고 다시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상황 파악하는데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제가 결혼한 사람이 그렇게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돈 때문에 제게 아침 차려주는 쇼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방에서 혼자 아무리 마음을 가다듬어도 시댁과 남편이 하는 연극에 제가 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자 남편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깨우러 들어오더군요. 여보, 이제 일어나야지. 같이 아침 먹자. 내가 여보 좋아하는 프렌치 토스트 준비했어요. 식탁에 앉으니 그 많은 아침 식사가 그런 의도로 준비된 거였다는 걸 다시 곱씹게 되더군요. 내가 요 며칠 퉁명스럽게 해서 미안해. 난 잘 살아보려고 말 꺼낸 거였는데 당신이 딱 잘라 거절하니까 좀 서운하더라. 화해의 의미로 내가 준비한 거니까 많이 먹어. 안 먹고 뭐해? 미안한데 나 속이 좀 메스꺼워서. 어? 힘들게 준비했는데.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어봐. 빈속이라 메스꺼운 걸 수도 있잖아. 미안, 도저히 못 먹겠어. 아씨, 준비한 성의가 있는데 그래도 먹는 신용이라도 좀 할 수 있잖아. 아씨? 지금 내가 속이 안 좋다는데 당신은 억지로라도 이걸 먹이고 싶어? 먼저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니야? 아, 깜짝이야.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서운해서 그랬지. 괜찮아? 뭐 어제 먹은 저녁이 체한 건가? 뭐 말만 하면 서운하대. 아침은 됐고 그럼 통장 이야기나 다시 하자. 통장? 뭐야, 당신 내 말대로 해주게? 저는 통장 이야기에 너무 티나게 화색이 도는 남편 놈을 보고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일단은 내색을 하지 않고 물었죠. 당신 정확히 달에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얼마야? 서로 그것부터 정확히 하자. 자, 이것 봐. 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 남편 실수령액이 찍힌 통장 내역을 보니 정확히 300만 원이 조금 안 되더군요.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제 월급을 공개했어요. 그때는 통장을 합치려는 생각보다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한 거였죠. 뭐야? 세금 떼고도 400만 원이 훨씬 넘네? 월급이 나랑 100만 원 넘게 차이 나잖아. 내가 훨씬 더 많이 버네. 언제는 비슷하게 번다며. 당신 몰랐는데 진짜 좀 치사하다. 훨씬 많이 벌면서 왜 지금까지 숨겼어? 생활비 반반씩 하는 게 맞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야지. 가만 보니 당신 논리 참 웃긴다. 집도 내가 해왔는데 생활비도 내가 더 내라? 또 집 이야기야? 나도 혼수 마련해 왔잖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집 해왔으니까 큰 소리 쳐도 내가 더 치는 게 맞지 않나? 오늘 진짜 왜 이래? 몸이 많이 안 좋아? 그냥 이 얘긴 다음에 하자. 왜? 지금 이야기 마무리해. 이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 아, 내가 화내니까 차마 아버님, 어머님 용돈 드리자는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와? 뭐? 아까 어머님이랑 통화하는 소리 들었어. 왜 엿듣고 그래? 네네. 내 집에서 당신 통화 엿들어 미안하네요.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당신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지 안 해줄지 어떻게 알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야?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솔직하게 다 말할게. 내 월급이랑 당신 월급 합치면 도합 700만 원이 넘잖아. 근데 우린 집도 있고 아이 계획도 없어. 게다가 당신은 모실 친정 식구도 없지만 난 우리 부모님 멀쩡히 살아계셔. 모시지는 못해도 용돈은 응당 드려야 한다 생각해. 그래서 계속 말해.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못해도 200만 원씩은 용돈으로 챙겨드리자. 몇십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 우리한테 어려운 금액 아니잖아. 어디가 아프신 것도 아닌데 왜 200만 원씩이나 드려야 해? 당신은 부모님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 금액 지극히 일반적인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200만 원씩 달마다 드리면 당신이랑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 주는데? 겉 더럽게 계산적으로 구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단 얼마라도 남겨주시겠지. 못해. 당신이랑 달리 난 대출도 있어. 이자 내리면 빠듯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통장 합치자고 했잖아. 안 된다고 할 거면 애초에 왜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통장 합친다고 뭐가 달라져? 내 대출 이자만 250만 원이야. 이자가 당신 월급이랑 거의 엇비슷한데 무슨 용돈을 200만 원씩 드려. 난 절대 못 드려. 뭐? 잠시만.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이자가 얼마라고? 250만 원이라고. 근데 이 여자가 미쳤나? 뭘 했길래 대출 이자만 250만 원이야? 당신 대출 얼마나 있는 거야, 지금? 9억 정도 있어. 너 돌았구나? 당신 미쳤어? 남편은 이자와 대출 금액을 듣더니 제 뺨을 사정없이 날려버리더군요. 아직도 그때의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어디에 쓴다고 대출이 그렇게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제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개거품 물면서 살림 다 부수려고 하던 남편은 지가 산 혼수니까 차마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더군요. 뺨도 맞고 그 찌질함을 계속 지켜보는데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이건 명백히 사기 결혼이야. 어디 감히 그 큰 대출을 숨기고 결혼할 생각을 해? 너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완전 속빈 강정이었구나. 그 나이까지 결혼 못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 우리 부모님 너 고아인데도 결혼 허락해줬어. 근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너야말로 지금 대출 받은 이유도 정확히 모르면서 사람 뺨을 쳐? 이 정신 나간 여자야. 네가 왜 대출이 9억이나 있는지 난 하나도 궁금하지가 않아. 그동안 내가 해먹인 아침이 아깝다. 진짜 양심도 없지. 언제까지 속이려 했어? 넌 겨우 뺨 한 대 맞은 걸로 고맙게 생각해. 생각 같아서는 확, 아휴, 됐어. 어차피 이혼할 건데 뭘 더 말해. 제가 정말 어이가 없고 억울했던 건요. 저는 사치하거나 투자를 잘못해서 9억이나 빚진 게 아니었어요. 5년 전에 무리해서 땅을 사기는 했지만 건물을 지어 올려서 현재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30억이 넘거든요. 건물 소유한 거 소문나봤자 좋을 거 없다는 걸 알아서 주변 지인도 전혀 몰라요. 결혼해서도 건물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았죠. 저는 결혼했다고 해서 나 건물 있어 하고 바로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출은 당연히 마이너스니까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이렇게 구린 놈인 줄 몰랐으니까요. 사실 건물 월세만 대충 계산해도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와서 저 한 달 대출 이자에 대해선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댁이 꼭 제게 맡겨놓은 돈을 내놓으라는 식이니 절대 도움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두고 그들끼리 음흉한 계획을 세웠다는 게 매우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데 남편놈은 이런 실정을 다 모르고 개거품 물면서 제 뺨부터 올려붙인 거죠. 저는 남편놈이 뛰쳐나가고 시부모에게 곧바로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내 뺨을 때렸다고 말했으나 시부는 이유도 묻지 않고 참으라 하더라고요. 아버님, 저 그이한테 뺨 맞았어요. 저희 아무래도 이혼할 것 같습니다. 뭐? 내 아들이 너한테 손찌검했다고?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근데 뺨 한 번 맞은 게 뭐 대수냐?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아들 이혼남 되는 거 난 죽어도 못 본다. 아가, 네가 한 번만 참아라. 남자들 손버릇은 안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동안 내 아들이 너 아침 해먹이고 살뜰히 챙긴 걸로 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뺨 때렸으면 이유는 너한테 있겠지. 네? 정말 너무하시네요. 뺨 맞은 이유가 저한테 있는지 아버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폭력 쓰는 게 맞는 일인가요? 일단 내가 상진이랑 이야기 나눠볼 테니 며느리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라. 세상 천지 핏줄 없는 네가 옆에 남편이라도 있어야지. 이건 내 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다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 매정하다 생각하지 마라. 끊는다. 그래도 며느리라고 다정하게 대해준 시부를 조금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그 아버지라고 둘 다 어리석기는 하더라고요. 시부는 자기 아들 이혼남 만들 수는 없다면서 제게 역정을 냈습니다.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걸 그 기회로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시부모와 남편 자기들끼리 가족이고 저는 그들에게 이방인이었을 뿐이었죠. 그렇게 집 나간 남편놈은 하루 만에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소송으로 가면 번잡하니까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 지어. 도장 찍어. 합의 이혼? 그래, 바라던 바네. 순순히 이혼해준다니까 더 놀랍다. 너 9억 대출 있는 거 설마 이혼하고 나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책임 넘기려는 건 아니지? 뭐? 혹시나 해서 이혼한 친구놈한테 내가 물어봤어. 잘못하면 내가 네 빚까지 갚아야 할 수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네 재산 한 푼도 나한테 넘어오지 않도록 재산 분할 포기각 썼어. 내가 이런 것도 안 알아봤을까봐? 남편놈은 자기 복 자기가 찬 줄도 모르고 제게 각서까지 쓰게 하더군요. 하마터면 저도 놓칠 뻔한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니 남편의 그 멍청함에 많이 웃기는 했어요. 일반적으로 대출도 재산이 꽤 있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제가 그만큼의 대출을 어떻게 받았고 또 어디에 썼는지 끝까지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래, 너 잘났다. 근데 너 나랑 이혼하면 나중에 후회할걸? 후회는 무슨? 너 지금 우리 아빠 믿고 그러는 거냐? 내 걱정하지 마. 아버지 너 대출 9억이나 있는 거 알고 완전 개거품 무셨어. 여기까지 같이 온다는 거 내가 겨우겨우 말려서 너 오늘 목숨 건진 거라고. 이제 진짜 끝이니까 구질구질하게 붙잡지 마라.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면 돼. 그래? 근데 깔끔하지 않은데? 뭐? 저는 깔끔하게 이혼해주려고 냉장고에서 대파 한 단을 꺼내 그놈 뺨을 두들겨 팼습니다. 어이, 이게 무슨 짓이야? 너도 그때 야무지게 내 뺨 날렸잖아. 나도 깔끔하게 이혼하려면 내가 받은 건 돌려줘야지. 왜? 합의 이혼 말고 그냥 소송으로 가고 싶어? 어휴,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됐다. 더러워서 피하고 말지. 그 대화를 끝으로 저는 한 달여 만에 그 머저리랑 이혼했습니다. 그놈이 원하는 대로 각서도 써줬어요. 서로가 원하는 이혼이었기에 이혼 조정 기간도 무리 없이 끝났고 이혼은 확정됐습니다. 결혼하기까지는 정말 시간 걸리던데 이혼은 마음먹으니 엄청 쉽더라고요. 드디어 등본에 전 남편 이름이 삭제되어 저는 혼자 파티를 열었답니다. 다행히 이혼 과정 중에 전 시부모랑도 제가 마주할 일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금전적으로 들러붙을까봐 이혼까지 연락 한 통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감사했죠. 그 사람들이 저한테 들러붙을까봐 저도 조마조마했거든요. 저는 바로 신혼집은 새놓고 제 건물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주말에는 왔다 갔다 하며 건물 한번 보고
항상 1층 분식집에서 점심을 간단히 해결했어요. 그런데 진짜 세상에 소름 돋게도 이혼하고 일주일 뒤 제 건물에서 시부랑 딱 마주쳤습니다. 저도 그렇게 마주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기존 건물 청소 용역 업체의 계약이 다 끝나서 고심해서 새로운 업체를 구했거든요. 첫날이라 업체 사람들이랑 얼굴도 틀 겸 분식집에서 먼저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청소업체에 시부가 속해 있었어요. 김밥 하나 입에 넣자마자 청소하는 시부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저는 굳이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어요. 모자를 쓰고 있어서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저의 전 시부는 기어코 분식집 안까지 들어와서 저에게 다짜고짜 따지더라고요. 사장님, 앞으로 여기 이 여자한테는 음식 팔지 마쇼. 음식이 아까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아요? 내 아들 이혼남 만든 아주 못된 물건이야. 대출 있는 것도 속이고 내 아들이랑 우리 집 말아먹으려고 한 거지라고. 거지를 식당에 들이면 되나? 어이구,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받아서 도대체 어디에다가 썼냐? 순순히 집해온다고 했을 때 내가 의심했어야 하는데. 밥 먹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아저씨? 뭐? 아저씨? 아, 할아버지인가?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곱게 지나가세요. 당신 아들이랑 깔끔하게 이혼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제 속사정을 궁금해하세요? 아이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다 니가. 야, 넌 대출이자 내느라 허리띠 졸라매서 라면이랑 김밥밖에 먹을 게 없지? 네 팔자가 딱 이딴 분식 따위나 처먹을 팔자야. 직업 있고 월급 잘 받으면 뭐해? 빚이 한가득한데. 넌 평생 빚 갚다가 죽을 거다 이거사. 온갖 막말을 퍼부으며 난동 부리는 전 시부에 분식집 사장님이 놀라서 뛰쳐나오더군요. 아니, 누구신데 우리 손님한테 그러세요? 나 여기 건물 청소 용역업체 일하는 땡땡땡이요.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장사 망하기 싫음 손님도 가려가면서 받아요. 그리고 이 여자 먹고 계산 안 하고 그냥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잘 주시하고요. 지금 남의 영업장에서 소란 피우는 게 누군데?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뭘 하는 거야, 이 영감탱이가? 효정씨, 건물 청소 용역업체 바꿨다더니 웬 정신 나간 할아버지가 왔어요? 효정씨 아는 사람이에요? 워낙 분식집 사장님이랑 친하게 지내서 아주머니가 더 큰 소리로 으름장을 놓자 전 시부는 당황해하더군요. 참나, 아줌마가 이 여자 엄마라도 돼요? 엄마 딸 관계는 아니지만 이분이 보기 드문 착한 건물주네요. 월세도 시세보다 낮게 받으시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당신이 뭐라고 이렇게 막말을 퍼부어대? 그것도 밥 먹고 있는 사람한테.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려. 뭐라고요? 이분이 당신 업체 고용한 이 건물 건물주잖아요. 아저씨 겉도 모르고 막말 퍼부었어요? 당신이 말하는 지금 영끌러인가 뭔가 영혼 끌어서 대출받는 요즘 젊은이가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비싼 건물 소유한 멋진 신여성이라고요. 아가, 이게 다 사실이냐? 아가라뇨. 소름 돋으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럼 뭐 대출 9억이 은행에 찾아가서 해달라고 하면 그냥 쉽게 빌려주는 줄 알았어요? 하긴 그쪽이 그만한 재산도 없으니 대출 1,000만 원이라도 쉽게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 상황이 없으니 알 리가 있나? 그러니까 당신 아들 포함해서 온 집안이 경제적으로 무지하지. 너 왜 우리한테 건물 있는 거 숨겼냐?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감히 건물 있는 거 숨기고 재산 한 푼 안 주고 이혼을 해? 네가 건물 있는 거 알았으면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할 필요도 없었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이러고 건물 청소나 하러 다닐 필요도 없고. 하여튼 부전자전이라더니 반응 똑같은 거 웃겨 죽겠네요. 아저씨,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에는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이나 아빠나 왜 생판 남의 재산을 탐내냐고요. 심지어 지금은 이혼해서 아주 남이에요. 내가 이건 그냥 두고 못 보지. 네 건물이 우리 아들 건물이나 다름없지. 혼인 사실이 명백히 있는데 이건 사기야. 재산 조사 다시 들어가야 해.
허허, 뻔뻔하기도 하셔라. 혹시 그건 아시나? 그쪽 아들이 내 대출 조금이라도 갚아달라 할까봐 개거품 물면서 재산 분할 포기각서 쓰자고 한 거 몰라요? 그런 건 또 상의를 안 했나 봐요. 뭐? 그래서 썼냐? 당연하죠. 원하는 대로 써줬는데 뭐 문제 있나요? 안 돼. 아이고, 내 건물. 어머, 저 아저씨가 정말 노망나거나 치매 걸렸나 보네. 남의 건물 보고 자기 건물이라니, 이제 남 식사하는 가게에서 방해 그만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그 업체에서 잘리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요. 알겠어요? 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다오. 잠깐이지만 우리 네 식구 한 가족이었잖아. 보아라고 막말할 땐 언제고, 아가? 진짜 끝까지 소름 돋게 하네. 먼저 나 버린 건 그쪽들 아닌가요? 버려놓고 무슨 가족이래? 너 그렇게 살면 벌 받아. 내가 왜 벌을 받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진 게 많으면 세상에 베풀면서 살아야지. 아, 내가 내 돈을 어떻게 하든 그쪽이 뭔 상관이야. 당신네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으니까 꺼지세요. 그 사람이 벌 받는다는 소리만 안 했어도 그쯤 했을 텐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 말 한마디에 이성의 끈이 딱 끊어지더군요. 전시부는 분식집 사장님이 소금을 뿌리니까 그쯤 하고 사라지더군요. 저는 바로 용역업체 사장한테 전화해서 전시부 이름 대고 그 사람 때문에 계약 파기하고 싶다며 제 입장을 전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사과와 함께 계약한 기간은 채우고 싶다 했지만 저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한 달치 용역비는 날렸지만 더 이상 전시부와 마주칠 일 따위는 없어서 마음만은 홀가분했습니다. 그 뒤로 뭐 전시모까지 전화가 왔어요. 이혼 후 굳이 번호 안 바꿨었는데 그 일 있고 나서 바꿨습니다. 저를 붙잡고 애원하고 뭐 비슷했죠. 효정아, 난 정말 너희가 이혼하는 게 싫었단다. 하지만 내가 무슨 힘이 있었겠니? 그저 아들과 남편이 하라는 대로 잠자코 있었지. 하지만 내 아들 아직도 여전히 너 많이 그리워해. 후회도 하고 있고 반성도 하고 있단다. 그러니까요, 아줌마. 저는 돌아갈 일 없고 우리는 모두 이제 남남이고 제발 전화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이혼 안 했어도 난 이혼했을 거거든요. 내가 왜 시부모한테 200만 원씩 용돈을 줘요? 아니, 그건 말이다. 아들한테 효도 바라시고 남한테 효도 바라지 마세요. 끊습니다.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그것뿐만 아니었죠. 전 남편 놈이랑 저랑 겹치는 지인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이혼하고 한참 동안 저 빚쟁이라고 주변에 소문을 엄청 더럽게 냈더라고요. 다들 쉬쉬했는데 결국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그 덕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한테 건물주라는 걸 오픈했습니다. 다들 그럼 그렇지 하고 저를 두둔했고 전 남편이 한심하고 어리석었다 욕하더군요. 전 남편도 제가 건물주라는 걸 시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 뒤늦게 전해 듣고 술 먹고 저를 한번 붙잡으러 오긴 했습니다. 여보, 법적으로 남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당신은 나한테 여보야. 내가 얼마나 널 아끼고 사랑해줬니? 근데 넌 왜 그렇게 쉽게 져버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혼하자면 당신이 말려주지 그랬어. 내가 너무 애송이었어. 대출도 자산이라는 거 몰랐어. 효정아, 나 한 번만 봐주라, 응? 엄마 아버지 다 버리고 오라 하면 그렇게 할게.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미친 소리하고 앉아있네. 야, 꼴에 자존심 있어서 맨정신으로는 못 매달리겠지?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면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이건 또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니? 너희 엄마? 아니면 아빠? 너희 가족 이런 계획 잘 짜잖아. 아, 소름 돋아. 이혼해줘서 다시 한번 정말 고맙다. 비꼬지 말고 내 진심 좀 알아주라. 진심?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 줘볼게. 너 9억 있어? 내 대출 네가 다 갚아주면 네 진심 생각은 해볼게. 뭐?
내가 9억이 어딨어. 당장 9천만 원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거지야. 그 나이 먹고 땡전 한 푼 없는 너랑 결혼해줬으면 감사합니다 했어야지. 먼저 내 뺨 올려붙인 게 누군데? 그리고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사람들한테 내 이미지 바닥으로 추락시켜놓고 이렇게 매달리는 거 양심 안 찔려? 추악하다 정말. 추잡스러워 정말. 그게 할 말 없지? 너 한 번만 더 나 찾아오면 너희 집이랑 너 더 더럽게 동네방네 소문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얼굴 들고 살고 싶으면 똑바로 살라고. 전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다가 제가 악에 바친 모습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더군요. 저도 더 독하게 굴어야 더 이상 제게 들러붙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접근금지 신청도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전 남편이 제 재산을 노리고 스토킹한다고 경찰에 신고도 당연히 했습니다. 그렇게 다 조치를 취하자 더 이상 그놈과 그 식구들은 제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겨우 질긴 인연 끊어냈습니다. 주변에 안 좋게 났던 제 소문들도 잠잠해지고 역으로 전 남편의 평판이 안 좋아지더군요. 다 자업자득이라 생각합니다. 시부는 그 청소 용역업체에서 바로 잘렸다고 합니다. 남한테 눈물 나게 했으니 본인도 피눈물 흘리셔야죠. 여러분, 만약 제게 그렇다 할 가족이 있었으면 그 인간들이 제게 함부로 안 했을까요? 만일 제가 대출이 없었다면, 그리고 건물이 있다는 걸 미리 알게 되었다면 생활비 200만 원이 아니라 저의 건물 월세를 자기들 달라고 할 게 분명해 보였어요. 전 시부모는 애 안 낳아도 상관없다더니 본인들 부양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전 남편 역시 대리 효도를 바랬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된 결혼 빠르게 이혼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늘에서 저희 할머니가 도와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센 척했지만 이혼의 아픔은 꽤 길었습니다. 내가 모자라고 세상에 피부치 없어서 이런 서름 겪는 거란 생각도 들더군요. 건물이 있어도 월세가 들어와도 제 편이 없다는 사실에 마음은 허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진짜 짝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 함부로 사람을 못 믿겠습니다. 물론 세상에 이런 사람들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씩씩하게 살아왔나 싶을 정도로 앞으로 살 날이 조금 두렵기는 하네요. 저는 현재 휴직계를 내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몸 건강도 마음 건강도 회복해서 얼른 밝은 모습 되찾으려고요.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그 힘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